안녕하세요. 김도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해서 이를 되돌릴 수 있냐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 텐데요. 네, 허윤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이 상제 분할과 관련해서 이를 되돌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 보통 이제 상속세나 상속 등기 관련해서 6개월 내에 해야 된다는 그 네. 말을 이용해서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도 6개월 내에 해야 된다라는 말에 이제 속아서 잘못되거나 또는 본인한테 불리한 상제 분할을 하시고 나서 이제 이걸 취소를 하고 싶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죠. 네, 근데 상속세랑 상속 등기는 상제 분할이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혼동하고 계시죠. 예, 음. 상제 분할에 기간의 제한은 없다. 네, 그렇죠. 그 부분을 사실 잘 아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상제 분할을 했다면 네. 사실 이를 되돌릴 수가 있을까요? 네,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일단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만약 이를 해제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잘못된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이를 되돌리기가 쉽지 않죠. 근데 이런 상제 분할이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전원이 참석해야 되는데 뭐 한 명이 빠졌다든지, 네. 예, 그럼 당연히 이제 무효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특별한 경우가 상속인 중에 이제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이제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없으니까 네. 누군가 대리를 해야 되는데 보통 어머니나 모친이나 부친이 이제 대리를 하게 되면 네네. 이거는 이제 그 민법 921조에 특별 대리인 선임을 하지 않고 한 거라서 무효가 될 수 있는 경우 이런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무효가 되는 것 중에서 예. 상속인이 아닌 자가 참여하는 경우도 있죠. 네, 그 뭐 예를 들면 이제 상속을 포기한 자가 원래는 협의에 참여하면 안 되는데 네. 예, 그래서 협의에 참여해서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속을 포기한 경우는 조금 특별하다고 하던데요. 네. 네, 판례를 보니 상속 포기자가 참여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협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네. 그 상제 분할은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법원에서도 어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이렇게 상제 분할이 무효가 되면 언제든 다시 상제 분할을 할 수가 있나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좀 살펴봐야 할 텐데요. 우리 대법원은 상속을 원인으로 그 상속과 관련한 소유권 등을 주장하는 경우에 이를 상속 회복 청구, 즉 참칭 상속인으로부터 본인의 상속권을 회복하는 청구로 보기 때문에 네. 이 경우에는 상속 회복 청구권의 제척 기간, 즉 그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기간을 준수해야 하는 그런 제한이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민법 921조에 의해서 이해상반 행위 규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특별 대리인을 선임을 해야 하는데 공동상속인인 모친이 대리해서 상제 협의를 했다면 네. 이런 경우에는 강행법규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상속재산 분할도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무효 사유가 있으면 가급적 어쨌든 빨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무효 말고도 상제 분할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죠. 예, 지금까지는 이제 협의의 무효가 되는 경우를 말씀을 드렸다면 상속재산 분할도 일종의 이제 계약이기 때문에 네.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거나 또는 상대방 다른 사람의 이제 사기 또는 강박 등에 의해서 어떤 그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면은 이는 취소 사유가 되고요. 다만 이러한 취소 사유는 착오, 기만, 강박 등이 있는 사실을 그 주장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상제 분할을 취소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다는 거는 정확히 어떤 뜻일까요? 뭐 일반적으로 상제 분할을 할 때 상속인들은 보통 본인 자필 서명을 하고 네. 인감도장 찍고 인감증명서까지 붙이게 되는데요. 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로 인해서 상제 분할 협의서를 처분 문서로 보고 어떠한 막강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처분 문서의 효력을 깨려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그 효력 부인하기가 쉽지가 않죠. 처분문서의 효력을 깬다. 그러면 네. 그에 맞는 증거가 필요하겠네요. 당연히 상제 분할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돼야 된다는 그 객관적인 그 증거가 필요한데요. 가족 간의 어떤 신뢰를 바탕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 아무래도 그러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뭐 전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죠. 네, 그 소송이라는 것이 어떤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된다,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뭐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경우에 따라서 취소되거나 무효로 만드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아셔야 될 점은 취소의 경우에는 3년,
또는 10년의 제척 기간의 제한이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어쨌든 이 상대 분할에 도장을 한번 찍고 나면은 네. 사실상 되돌리기가 쉽지 않을 것 상당히 같습니다. 쉽지가 않죠. 네. 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죠. 그럼요. 네. 만약에 이런 사유가 있으시다면 저희 법률사무소 율쌤으로 찾아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상담을 통해서 최대한의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해서 혹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희 법률사무소 율쌤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